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이 용어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근래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얘기들. 일단은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라는 정의를 좀 살펴보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이제 애인이 야, 너 카톡 좀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그리고 너가 나랑 사귀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이랑 뭔 짓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 의도를 곡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나를 고립시키는, 뭔가 그 가해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점점 카톡을 정리해 나가고 고립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가스라이팅의 한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회사 안에서 이성이랑 말 섞지 마.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할 때 동영상 찍어보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통제를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뭐 직업적인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들 같은 것도 제한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성장이나 성취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근데 그것을 가해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가스라이팅을 할까? 나를 망치려고 가스라이팅을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가스라이터,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 어떤 욕구, 내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강요함으로써 이 상대방은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그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아무와도 얘기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고립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도 저하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왜 이렇게 나한테 해가 되는 이 관계를 지속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게 맞아. 나 그 사람 좋아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스라이터가 내가 너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 그런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사고 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과정 안에서 점점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그 역동으로 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가스라이터들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말고 누가 널 만나주겠냐? 나니까 널 감당하지. 또는 이제 뭐 외모에 대한 디스를 은근히 계속 한다든지, 능력에 대한 또 이제 디스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또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성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얘기들, 왜 이렇게 애가 쪼잔하냐,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뭐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그러한 방식들을 쓰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뭐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뭐 직장 내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위계적인 구조 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연인 관계에 집중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연인 사이에 좀 간섭하고 이렇게 막 옷차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카톡 저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하면 안 되죠. 뭐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한 연애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개별성, 그 사람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가치관 같은 것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을 그런 개별된 자아로서 인정해줄 때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 꼭 이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연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내 소유로서 지각하는 데서 이 가스라이팅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패배적인 관계, 자기 학대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특히 이게 이 사랑이 있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에서 다루는 것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기 힘든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상담에서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굉장히 나를 상하게 하는 관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동의 이제 밑에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한 걸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렇지만 다른 장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이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 관계가 가스라이팅인가? 이 관계가 사랑이 맞는가를 고려할 때 첫 번째는 사랑은 행복감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하고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관계가 불행하고 우울해지고 막 슬프고 막 불안이 막 치솟고 그런 관계다? 그러면 그 관계는 사실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의 신호에 잘 귀 기울이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관계가 나에게 행복감, 만족감,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강렬한 뭐 쾌감 이런 거 말고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포근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지속되고 내가 점점 성장할 수 있고 나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두 번째로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자존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자존감 식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중심이 단단하고 바로 서 있을 때는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휘청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휘청이더라도 중심을 다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여서 나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대하고 내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고 되게 나를 계속 바꾸려고 하네? 나를 되게 고립시키려고 하네? 이거는 아니다라고 끊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건강하고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의존성이라는 건데 내가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서 세상을 감당하기엔 너무 세상이 나한테는 어렵고 막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를 이제 잡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잡고 이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버리면 진짜 나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의 그 역동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끊어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관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다가 막 야, 너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적절하게 거리두고 끊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